회의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당신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입니다. 상사가 방금 뱉은 전문 용어 꼭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첫째,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똑똑한 척한다. 둘째,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말한다. 죄송한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무능해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말을 실패의 동의어처럼 여기도록 사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을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선 왜 우리는 아는 척을 할까요? 답은 우리 뇌의 깊숙한 곳 생존 본능에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 무리에서 소외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무언가를 모른다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약점은 도태로 이어질 수 있었죠. 그 두려움은 유전자에 새겨져 현대 회의실까지 따라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평가 위협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극도로 민감합니다. 저 사람, 저것도 몰라 라는 눈빛은 원시시대의 포식자만큼이나 위협적으로 느껴지죠. 문제는 아는 척하는 데는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첫째,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 둘째,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연기. 이 인지적 과부하는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의 뇌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들은 무엇을 다르게 할까요? 첫 번째 비밀은 지적 겸손입니다. 이것은 바보처럼 구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메타인지의 한 형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지적 겸손의 정수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시작점이라는 뜻이죠.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 지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지도에 빈 곳을 표시하고 이제 이곳을 탐험해야지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더닝크루거 효과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심리학적 원리에 따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반면 진짜 전문가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식의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르겠다는 말은 나는 더닝크루거 효과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은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능해 보이는 것을 치명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모른다는 것은 영원한 낙인입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지능이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모른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회, 즉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는 것보다 진짜로 똑똑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르겠다는 말은 그 목표를 향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실제 상황을 한번 볼까요? 두 명의 신입사원. 아는 척하는 김대리와 솔직한 이대리가 있습니다. 부장님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며 복잡한 기술 용어를 사용합니다. 김대리는 이해한 척 고개를 끄덕입니다. 속으로는 나중에 구글에 검색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죠. 반면 이대리는 정중하게 질문합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퀀텀 리프 프로토콜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해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김대리가 더 유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김 대리는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일을 시작하고 결국 실수를 저지릅니다. 문제를 해결하느라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죠. 그리고 팀의 신뢰를 잃습니다. 이 대리는 처음부터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는 질문을 통해 부장님의 핵심 의도를 파악했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유능함과 신뢰를 동시에 얻습니다. 모르겠다는 말은 무능함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이 일을 제대로 해내고 싶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모르겠다고 말하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몰라요 라고 툭 던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 3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1단계, 재구성하라. 모른다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배우고 싶다는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바꾸세요. 예를 들어, 저는 그 주제에 대해 잘 모릅니다. 대신 그 주제는 아직 제가 깊이 파고들어 보지 못한 분야네요. 흥미로운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뉘앙스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2단계, 후속 조치를 더하라. 모르겠다 해서 문장을 끝내지 마세요. 그 뒤에 항상 긍정적인 행동 계획을 덧붙이세요. 이것이 당신을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능동적인 해결사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은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까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그 부분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네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할 만한 분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말들은 당신이 무능한 게 아니라 책임감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인상을 줍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간극을 메우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단계, 목표에 집중하라. 당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대화나 프로젝트의 공동 목표에 집중하세요. 목표 달성이 가장 중요하다면 내 무지를 드러내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됩니다. 제 질문이 좀 바보 같을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팀원들은 당신의 솔직함과 책임감에 감사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지적인 항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감한 지적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아보다 진실을, 당신의 이미지보다 성장을 우선시한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다음에 모르겠다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불안감을 느끼지 마세요. 대신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에 대한 설렘을 느껴보세요.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당신의 그 솔직한 한마디에 있습니다. 아는 척하는 세상에서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당신을 차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그 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셨나요?